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마 1급 실기 액세스 2023년 상시 4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 창을 띄워놓고요. 문제 1번부터 순서대로 풀 건데 특히 데이터베이스는 순서대로 푸는 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문제 4번 쿼리만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문제 1번에서 관계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쿼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쿼리 문제를 풀 때 테이블을 두 개를 띄웠는데 테이블 사이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어서 관계를 만들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만들지 않고 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만 신경을 써주면 괜찮습니다. 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자 그랬는데 각 4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5개가. 그래서 이 전체가 20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 테이블 하나와 과목 테이블 하나 그리고 수강 내역 테이블에 대해서 3개의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각각 테이블이 다르니까 저장하고 닫고 다음 테이블 절대로 열어놓고 다음 작업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고객 테이블의 고객 코드 필드를 영문자 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IME 모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액세스에서 기본 IME 모드는 한글 입력기거든요.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띄우면 글자가 영문부터 들어가는데 액세스는 한글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까요? 자, 고객 테이블을 띄워놓고요. 고객 코드가 짧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필드 속성 1번에 보면 IME 모드가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럼 내가 실제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글을 적을 때 기본이 뭘로 나타난다는 뜻입니까? 한글이 처음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글 입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쓰면 저런 식으로 한글이 입력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IME 모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 줘야 될 거, 요게 기본 키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돌리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 레코드 전체를 삭제를 하면 돼요. 삭제,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삭제를 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 입력된 것들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코드에 한글이 아니라 영어 반자, 영어는 반자가 기본이거든요. 한글도 한글 전자가 있고 그냥 한글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설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입력을 할 때 기본이 영문값으로 들어가게끔 한글 상태에서가 아닌 영어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저장하고요. 닫아주면 첫 번째 끝났어요. 두 번째,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를 글자 수를 3글자를 만들라 그랬어. 어디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글자의 개수니까 길이입니다. 길이는 랭스거든요. 랭스를 따지는 함수가 액세스에서는 len, len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과목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과목 코드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는데 글자가 조금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저는 여기다가 적어 놓고 복사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크게 여러분들 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함수 이름이 뭐라고요? len입니다. 저때 l은 나중에 대문자 l로 알아서 바뀌어요.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누가 과목 코드가 몇 글자로 잘린다고요? 글자의 길이가 3글자다. 자, 요렇게 설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필드 앞뒤로는 여러분들이 붙이겠다 그러면 대괄호를 붙일 거고 안 붙여도 나타나는 건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붙이는 게 여러분들은 편할 거예요. 그러면 3글자 이상 넘어가는 것들이 들어오면 오류가 발생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저장하고요. 그럼 규칙을 설정하고 나면은 이런 창이 뜬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예 눌러주고 닫아줘야 돼. 열어준 상태에서 다른 걸 열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수강 내역 테이블이라고 그랬습니다. 수강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자, 첫 번째 납부금과 미납금 필드 두 개의 필드에는 새로운 레코드 뭔가가 추가될 때 기본으로 0이 들어오게끔 우리는 이걸 기본값이라 한다 그랬죠. 그걸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납부금 통한데 기본값을 0으로 잡는다는 뜻이고요. 미납금도 통한데 기본값을 0으로 잡겠다. 됐죠? 자, 두 번째 비고 필드에는 255자 이하의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비고를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긴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 255자가 넘어가는 긴 글자를 입력할 때 저걸 쓸 건데 저걸 250자 안으로 들이려면은 얘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짧은 텍스트가 돼야 돼요. 얘를 짧은 텍스트로 잡아주면은 필드의 크기는 알아서 255가 돼야 정상인데 지금 현재 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세요. 고객 코드는 255, 감옥 코드도 25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뭐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 파일을 만든 우리 출판사 신화공에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요 설정이 건드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 시험 칠 때는 얘가 뭐가 되어 있다고요? 255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 자체에서 255 이하의 글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글자 수가 형식을 설정하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 했는데 이게 안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수강 내역 테이블 맨 끝에 등록일이라는 필드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맨 끝에니까 커서만 두면 되죠. 만약에 사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행삽입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제일 끝에 등록일이라는 필드를 만들 거예요. 등록일이라는 필드를 만들 건데 자, 이 필드는 날짜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날짜 데이터가. 그런데 요런 모양이 되게끔 만들라 그랬어. 월도 두 글자, 일도 두 글자로 표시되고 월과 일이 들어가게끔 설정을 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일은 날짜 시간인데 여기 형식이 있어요. 형식에 보면은 기본부터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월, 일 한글로 붙는 게 연도 빠진 게 없죠. 그럼 내가 형식에다가 적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월이 두 개죠. 그럼 월 띄우고요. dd 1. 이게 우리 엑셀에서 작업했을 때는 월, 일, 왜 따옴표 많이 붙였잖아요. XS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모양이 약간 이상하게 바뀌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보기를 데이터 시트로 한번 보세요.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얘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등록일이라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날짜를 한번 쳐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를 2023년 우리 날짜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빼기 들어가는 거 알죠? 그리고 오늘이 10월 지금 현재 날짜가 25거든요. 제가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고 엔터를 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확인한 거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된다고? 지워줘야 돼. 저게 나중에 다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것들은 없애줘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대신에 얘를만 지워야 되는데 이 줄 전체를 지운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주의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형식 설정이 끝났고요. 테이블 디자인이 끝이 났습니다. 저장하고요. 테이블을 닫아주면은 첫 번째 1번에 관련된 건 끝이 났어요. 자, 두 번째 고객 정보라는 txt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자 그랬습니다. 새로운 테이블 형태를 만들어서 고객 정보라는 이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가지고 올 건데 테이블의 이름이 이거라 그랬어요. 추가 고객 정보. 그럼 테이블이 새로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은 필드의 제목일 거고 구분자는 쉼표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 키는 알아서 추가를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대로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건데
외부 데이터죠. 텍스트 파일은 액세스 파일이 아니니까 외부 데이터입니다. 외부 데이터에 여기 텍스트 파일이라고 있어요. 그럼 텍스트 파일을 내가 가지고 올 건데, 자, 여기 보면 새 테이블로 가지고 올 건지 원래 있던 테이블에 복사를 할 건지 연결할 건지 물어보잖아.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겁니다. 찾아보기로 가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를 찾아줘야 돼. 내 저 파일이 어디 저장돼 있었는지 찾아줘야 돼요. 자, 저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고객 정보라는 파일을 이렇게 찾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들어가면은 물어봐요. 구분자가 있는가? 너비가 고정돼 있는가? 구분자가 있죠. 다음, 이름이 있다. 보이죠? 얘를 제목으로 칠 건지 안 할 건지 이름 있다 그랬습니다. 구분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쉼표라 그랬죠. 이게 만약에 틀리면 다른 게 눌러져 있으면 이렇게 줄이 안 가해져 있죠.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다 생각해 줘야 되냐면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 텍스트 파일 가져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가 여러 개다 그러면 2개 이상 작업할 수 있고요. 여기 없다 그러면 기타에서 손으로 적어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될 것들 요거 보이죠? 뭘 가져오지 말아라는 말 없으니까 손 안 댈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요. XS에서 기본 키를 알아서 추가하겠다는 게 원래 없었던 ID라는 게 볼까요? 회원 코드가 제일 앞에 있었잖아. 그런데 ID라는 게 이렇게 하나 새로 만들어져 있어. 내가 선택하겠다는 게 이거고요. 안 하겠다가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거 하자 그랬죠. 그대로 두고요. 이름을 뭘로 주자 그랬습니까? 추가 고객 정보로 주자 그랬습니다. 앞에 추가만 붙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추가 고객 정보라는 테이블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5점 배점이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획득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관계 설정. 굉장히 단순한 거죠. 누구랑 누구랑 수강 내역 테이블과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를 다 대 1, M 대 1 관계인데 원래 있던 건 절대로 건들지 말자 그랬어요. 참조 무결성은 유지하고요. 값은 변경될 수 있도록 편집 가능. 삭제는 안 되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건 매번 똑같이 나왔어요.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로 가서 원래 뭔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테이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누구랑 누구랑 그랬습니까? 수강 내역이랑 그 다음에 과목이랑 두 가지를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 과목 코드로 연결을 했어요. 연결했을 때 여기에 일대 다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혹 질문에 일대 다가 안 나옵니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 문제 1번에 여기에서 인덱스라든지 기본키 설정하라는 것들을 빼먹었을 때 관계에서 설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주의해 줘야 됩니다. 3조 무결성 유지하고요. 수정한다 그랬고 삭제는 안 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대로 저장 버튼 누르고 관계도 저장해 줘야 됩니다. 닫아주면 돼요. 저 창을 열어놓는 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30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입력 및 수정, 폼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볼까요? 25점입니다. 자, 각 3점이니까 얘가 15점이죠. 수강관리 현황이라는 폼에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수강관리 현황이라는 폼을 이렇게 띄워놓고요. 자, 저는 이 눈금을 항상 없애놨기 때문에 기본이 안 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떠있는 게 좋다 그러면 그대로 둬도 되고 저는 얘 때문에 얘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금자가 아니고요. 눈금입니다. 해제를 해줬는데 저건 해제도 되고 그대로 둬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걸 자주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저걸 없앱니까? 그냥 보기 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자, 첫 번째 폼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폼이 이렇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폼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보기를 디자인의 보기를 폼 보기로 바꿔서 화면상에서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봐줘야 되면은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서 보여.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볼 거냐라는 건 요 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성 시트의 형식을 봐줘야 돼요. 요거는 잠깐 줄여 놓을게요. 기본 보기가 분할 표시 폼이 되거든요. 분할 표시가 아니라 하나씩 보이는 건 단일 폼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문제지하고 똑같이 보여. 위에 이상한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보통 데이터가 하나씩 보이는 게 단일 폼이고요. 여러 줄이 동시에 보이는 게 연속 폼이고요. 요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요거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단일 폼과 연속 폼이 어떤 거다라는 걸 구분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폼 머리글에 조회, CMD 조회라는 단추가 있는데 포커스 이동이 안 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포커스 이동이라는 건 키보드의 탭키 누를 때 또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 자리로 못 움직이게끔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CMD 조회를 찾을게요. CMD 조회를 찾으니까 얘가 CMD니까 커맨드 버튼이죠. 명령 단추에서 찾으면 됩니다. 얘가 조회 단추예요. 얘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 기타에 보면 탭 정지라는 게 있어. 얘가 얘에 돼 있으니까 얘를 뭘로 만들어준다? 아니오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커서가 여기 있죠. 이렇게 눌렀을 때 탭 키를 이렇게 눌렀을 때 요 자리는 안 가잖아. 보이나요? 요 자리 왔죠? 요 자리도 왔어요. 이 자리는 안 오잖아. 저걸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이동될 수 없다라는 건 키보드의 탭키를 눌렀을 때 그 자리를 거쳐가지 않겠다. 탭 정지를 아니오로 만들어준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CMB 과목 코드 컴보 상자 얘거든요. 얘는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를 연결하자 그랬습니다. 자, 얘를 표시를 할 건데 자, 눈으로 볼게요.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에서 컨트롤 원번 삼각형 눌러서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과목 코드라고 있어. 이걸 눌러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눌러주면 왜 안 되냐면은 자, 보세요. 현재 폼이 제가 눈금자 제일 앞에 까만 점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지요? 얘가 선택 유형이 폼이 되어 있다는 뜻이야. 여기에 보면 현재 데이터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원하는 레코드 원본이 과목이에요. 그럼 과목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표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문제상에서 별거 없는데요. 제가 과목 테이블이니까 과목 코드를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아무 말이 요 말이 만약에 없으면 말이 조금 제가 장황하게 길어졌는데 그냥 여기는 과목 코드를 바운드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맨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컨트롤 원본에 과목 코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연결해서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쟤는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 행원본 있죠. 행원본에서 점점점 과목 테이블로 가서 왜 문제를 이렇게 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갖고 오란 말이야. 여기서 갖고 와서 닫아주면 요렇게 생겨요. 저거 우리 어디서 봤냐면 조회 속성할 때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위에 컨트롤 원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죠? 그런데 요렇게 지금 표시가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폼 보기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화면상에 지금 나타나는 건 없는데 누르면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죠? 요걸 만들어 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필드를 바운드 시키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디에서 금방 연결했습니까? 행원본에서 연결해서 표시를 해줬다라는 특이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4번. 하위 폼 바닥글에 여기 보면 얘가 주폼인데 여기 안에 본문 안에 폼이 하나가 더 있는 거 보입니까? 얘가 지금 하위 폼이에요. 하위 폼 바닥글에 txt 개수라는 게 여기거든요. 여기에 뭘 표시하자 그랬냐면 개수가 표시될 거고요. 그 뒤에 명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개수는
자, 함수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count가 들어가죠. count는 필드가 누가 들어와도 관계없다라는 의미로 별을 쓴다 그랬습니다. 필드 이름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도 관계없다가 별입니다. 저걸로 끝이 아니라 연결해서 뒤에 뭘 붙인다고요? 명이라는 글자를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요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걸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했던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안 하고요. 요까지만 쓰고 이 뒤에 걸 안 적고 형식에 여기서 영명 적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에서 이 컨트롤에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건 보통 컨트롤 원본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형식을 바꾸시오, 표시 형식을 변경하시오 그러면 형식에서 해도 맞는데 특별한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원본에 전체적으로 쓰는 게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문제를 잘 보고 판단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위 폼에서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키를 표시되지 않도록. 자, 이건 매번 했던 거죠. 하위 폼의 폼을 선택하고요. 형식에 탐색 단추 아니요, 레코드 선택키 아니요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끝이 났죠? 저장하고 닫아야 되겠죠.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폼에 관련된 게 끝이 났어요. 자, 두 번째 수강 내역 컨트롤의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수강 내역이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될 건 이 폼의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여기 무슨 말이 빠졌습니까? 모든, 그죠? 모든 이라는 말이 빠졌잖아. 모든 본문 컨트롤 또는 본문의 모든 컨트롤. 본문의 컨트롤이 잘 보세요. 이렇게 본문에 이만큼 있는데 누구 갖고 하자는 말이 없잖아요. 과목 코드만 갖고 하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될 거고 납부금만 하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될 건데 본문에 있는 컨트롤은 6개거든요. 그럼 이게 다 선택이 돼야 돼. 여기 앞에 눈금자 갖다 대면 까만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돼요. 이렇게 선택되었을 때는 이거 오늘 질문 들어왔었거든요.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으로 갔을 때 이게 값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값이 되려면 컨트롤이 하나만 선택된 상태에서 이 컨트롤에 대해서만 작업하라 그러면 이게 값이 되면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컨트롤 모든 걸 다 선택한 상태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식이 돼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누가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납금이 35,000 이상이면 조건이 들어가죠. 굵게 밑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식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드 이름을 쓸 때는 반드시 습관적으로 대괄호 써야 돼요. 대괄호 안 적으면 쟤는 틀립니다. 미납금이 그래서 누구는 대괄호 쓰고 누구는 대괄호 안 쓰면 된다라는 건 만약에 못 외우겠다 그러면 그냥 다 적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상이다. 35,000 이상이다. 그러면 뭐 하자 그랬습니까? 굵게 하고요. 밑줄 하자 그랬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디자인의 폼 보기. 그죠? 이렇게 다 그 컨트롤에 있는 게 다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해당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문제 1의 그림을 참조하자 그랬습니다. 이 그림 보이죠? 다 그 줄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하위 폼이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표시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저장하고요. 닫았습니다. 세 번째, 수강관리 현황 폼에서 자, 다시 얘를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뭐하라 그랬냐면 보고서 실행이라는 CMD 보고서 보기라는 단추가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이 말이 중요하죠. 매크로의 이름이 있어.
이 매크로를 실행하는데 매크로 이름이 있어요. 매크로 이름이 있으면 매크로 먼저 만들어줘야 되죠. 매크로 이름이 없으면 매크로 작성기를 쓰면 됩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화면 보세요. 자, 보고서 실행이라는 단추를 눌렀을 때 우리 속성 시트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이 없었다 그러면 이벤트에 온 클릭에 점점점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 이걸 누르면 포함 매크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이 밑에 매크로의 이름이 실제적으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매크로 이름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만들러 가야 됩니까? 매크로 먼저 만들러 가야 돼. 자, 만들기로 가서요. 매크로로 갑니다. 매크로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매크로를 만들 건데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우고 보이죠? 얘를 먼저 띄우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확인 버튼 하나만 있을 때는 이 버튼을 눌렀나 안 눌렀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보고서를 출력하자 그랬어. 그러면 두 가지 함수가 들어가야 돼. 메시지 상자 띄우는 거 1번, 보고서 띄우는 거 2번.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박스라는 게 하나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띄우는 거니까 뭔가를 여는 건 오픈이죠. 오픈 리포트.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들어오는데 메시지 박스에 여기 보입니까? 얘가 제목, 얘가 메시지, 얘가 유형, 버튼은 기본 확인. 그죠? 특별하게. 근데 이 메시지는 오늘은 몇 월 며칠 몇 시입니다 라는 날짜하고 시간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날짜하고 시간을 표시해주는 같이 주는 함수가 뭐였어요? now 함수였어요. 우리 알고 있죠? 날짜 시간 동시에 들어가는 함수. 저 모양을 갖고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메시지에 함수가 들어갈 때는 그냥 글자가 들어갈 때는 이 꼴이 필요 없는데 함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 꼴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저게 만약에 이 꼴이 없다 그러면 오늘은 앞뒤 딴표 필요 없어요. 한 칸 띄우고요. 연결을 해서 날짜 함수 now가 들어옵니다. 연결해서 입니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경고음 하지 마라 하라는 말 없으니까 손을 안 대야 돼. 종류가 화면상에서 뭐가 느낌표였잖아요. 느낌표였습니까? 아, I자네요. I자면 정보예요. information. 그리고 제목에 뭐가 들어갔냐면 보고서 정보조회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무슨 말인고?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요거 적으면서 얘는 얘랑 연결 때문에 이 꼴이 들어온다 그랬죠. 이 꼴이 들어갔으니까 연결하는 거 문자라는 의미에서 앞뒤고 따옴표가 들어갔는데 야는 이 꼴이 없잖아. 그래서 따옴표도 필요 없어요. 이 상태로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그냥 글자만 있을 때는 이 꼴도 필요 없고요. 따옴표도 없고 그냥 바로 적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난 다음에 자, 보고서를 띄울 건데 보고서 누구를 띄운다? 얘를 띄울 겁니다. 보기는 인쇄 미리 보기. 맨날 인쇄 미리 보기예요. 필터 조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문제에 얘를 대화 상자로 띄우라든지 이런 말이 없잖아요. 제가 맨날 빼먹는 건데 자주 빼먹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창모드를 뭘로 할까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만든 매크로가 뭘로 저장돼야 됩니까? 보고서 실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야 돼. 자, 저장 누르고요. 보고서 실행.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에 이렇게 매크로가 생겨요. 매크로 창은 닫고요. 얘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속성 시트를 띄워놓고 이벤트에 온클릭. 내가 만들었으니까 옆에 삼각형 눌러주면 되죠. 보고서 실행을 연결을 했어요. 저장하고요. 확인해 보려면 가서 눌러봐 주면 돼요. 자, 떴죠? 메시지 박스 눌렀을 때 보고서 떴어요. 그죠? 네, 쟤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특히 폼과 보고서에서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고요. 테이블은 굳이 이제 확인을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조회. 보고서죠.
보고서를 완성하자 그랬습니다. 15점이에요. 자, 보고서를 띄워볼까요? 자, 보고서를 띄워놓고요. 보고서도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속성 시트는 떠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고서 머리글의 컨트롤이 모든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자, 요거 한 번씩 질문을 많이 했는데, 보고서 머리글이라는 건 전체가 10페이지면 그 중에 첫 번째 페이지 한 번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그런데 페이지 머리글이라는 건 페이지마다 띄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머리글의 컨트롤이 모든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려면 얘를 페이지 머리글로 옮겨야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줘야 돼. 그리고 보고서 머리글의 높이를 0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이죠? 보고서 머리글에 얘가 있는데 얘가 어디로 와야 된다고? 페이지 머리글로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매 페이지마다 얘가 간다는 뜻이에요. 얘를 움직일 때 요 점 있는 데 갖다 대면은 크기 조절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거 말고 요 테두리에서 그냥 끌어다가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요 크기를 0으로 잡겠다. 보고서 머리글에 형식에서 높이 여기서 0 줘도 되고요. 이걸 이렇게 끝까지 올려도 0이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거 작업해 주면 돼요. 두 번째, 같은 과목 코드 안에서는 정렬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고객명을 기준을 하나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 어제 질문 들어왔던 거거든요. 보고서에서 정렬을 할 때는 속상 시트에서 작업을 안 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렬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해주는 것들은 테이블이나 폼인 경우에는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정렬 기준이라고 있잖아. 보고서는 이걸 갖고 작업을 안 해요. 보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여기 그룹 정렬화라는 게 요 아래쪽에 있어요. 이걸 보고 작업을 해줘야 돼. 지금 보면 그룹 정렬화에서 보면은 과목 코드를 기준으로 그룹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 코드 머리글과 바닥글이 보일 거예요. 과목 코드 오름차순되어 있는데 그룹 추가하면 안 되죠. 누구를 추가해 줘야 된다고요? 정렬을 추가해 줘야 되는데 정렬을 고객명의 오름차순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속성 시트가 아니라 여기 보고서는 거의 100% 여기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속성 시트에서 하는 거 뭡니까? 테이블이나 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세 번째, 과목 코드 바닥글에 txt 납부금 합계와 txt 미납금 합계 컨트롤에 납부금과 미납금에 뭐가 표시된다고요? 합계. XS에서도 합계 함수는 sum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이 자리에는 납부금 합계, 이 자리에는 미납금 합계가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겠죠. 자, equal sum. 가로 열고요. 필드 이름은 대가로 열자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는 자꾸 이 귀찮아서 제가 안 하는데 제가 이러니까 왜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안 씁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지가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안 생기면 여러분들이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합계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할 때 이걸 그냥 누르면 보고서 보기가 돼요. 인쇄 미리 보기로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보고서 보기 하면은 특히 요거 페이지 번호 있죠. 지금 여기 페이지 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요 밑에 볼까요? 이 페이지 제일 끝에 전체 페이지 1에 한 페이지 요렇게 떠요. 그런데 이걸 인쇄 미리 보기로 하면은 페이지별로 이렇게 뜨거든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인쇄 미리 보기로 보는 게 정상이다라는 걸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게 맞는지 형식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본문 데이터는 다른 배경색을 액세스 테마 3번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자, 본문이 여기죠. 본문이 형식에 보면 다른 배경색이 배경 1번이 되어 있는데 얘를 액세스 테마 3번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 색깔이 바뀌어서 보이겠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 컨트롤에는 날짜를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날짜는 데이터 함수죠. 알고 있죠? 데이트, 오늘 날짜. 데이터 함수 XS에서는 가로 열고 닫고 들어갑니다. 요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원본만 설정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 equal date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저장하고요. 보고서를 닫아줍니다. 두 번째, 수강 내역 폼에서 수강 내역이라는 폼을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자, 여기서 미납금 txt 미납금이라는 컨트롤의 값이 변경되면 이벤트 이름 이렇게 떠져 있어요. 비포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코드를 만들 건데 다음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띄울 겁니다.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거고 납부금에 txt 납부금에는 요렇게 계산을 다시 하는 수식을 하나를 넣어주라는 뜻입니다. 이벤트 코드 프로시저가 나는 힘듭니다. 그러면 쟤들 다 틀려도 된다 그랬습니다. 저거 5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죠.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코드 못하겠습니다.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미납금이 얘거든요. 그럼 얘의 속성 시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txt 미납금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벤트에서 비포 업데이트라는 걸 찾아서 점점점 코드 작성기를 띄우면 자, 요렇게 떠요. 보이죠? 여기에다가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건데 메시지 박스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버튼이 확인밖에 없잖아. 그럼 이 버튼을 확인 버튼 눌렀나 안 눌렀나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앞에 변수가 필요가 없고요. 메시지 박스 뒤에 가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쓰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목에 그냥 액세스돼 있죠. 제목 안 적으면 알아서 띄우는 겁니다. 우리는 얘만 적어주면 돼. 이 글자만. 쭉 글자만 적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넣어줄 건데 자, 메시지 박스, MSG 박스 띄우면 되죠. 만약에 여기 앞에 내가 무슨 버튼을 눌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에 가로를 열어줘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 박스만 띄운다 그러면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한 칸 띄우면 밑에 이렇게 설명이 뜹니다. 프롬프트가 나타날 글자예요. 뭐라고 띄우라 했냐면 납부금은 자, 납부금은 요 문제 잘 보세요. 요 보입니까? 여기 어퍼스트로피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대로 쓰세요. 오타 안 나게. 단일 따옴표 수강료 합계 띄우고 빼기 띄우고 미납금 단일 따옴표. 그죠? 뭔 말인고 이해가 가죠?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단일 따옴표 수강료 합계 빼기 미납금 단일 따옴표 점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넣고 난 다음에 얘는 버튼을 뭘 하겠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컷만 찍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왜? 오케이 올리니까 해도 돼요. 타이틀도 필요 없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냥 생략하면 돼요. 메시지 프롬프트만 넣어주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뭘 하라 그랬냐면 얘를 계산을 다시 하자 그랬어. 그래서 요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거 그대로 txt 납부금이라는 필드에 txt 수강료 합계라는 필드가 있었죠. 빼기 txt 미납금 컨트롤 이름을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벤트 창을 닫고요. 저장하고 자, 폼 보기로 갔을 때 미납금이 요 컨트롤이잖아. 이 본문 컨트롤 보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여기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미납금에서 값이 변경이 되면, 더블 클릭이 아니 변경이 되면, 지금 0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바꿨어요. 바꾸고 난 다음에 화면상에서 그러면 요렇게 메시지 박스가 뜨죠. 확인 눌렀을 때 값이 바뀐 거 보입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우리가 지금 일부러 바꿔본 건데 이게 원본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걸 권장합니다. 이거 테이블이 바뀌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해보는 게 좋은데 꼭 해보고 싶으면 원래 뭐 있더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고쳐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3번까지 끝이 났고요. 자, 마지막 처리 기능 구현 4번입니다. 내년에 이제 시험 유형이 바뀌는데 엑셀은 그대로 가요. 근데 XS가 좀 바뀌는데 쿼리 배점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쿼리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는 네 문제죠. 자, 1번 쿼리를 만들 겁니다. 쿼리 이름이 뭡니까? 미납 고객이라는 쿼리를 만들 건데 배점 몇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점. 제일 쉬운 거 먼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쿼리 4개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점수를 보고요. 얘는 4점, 6점, 6점, 7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얘구나. 그럼 얘를 먼저 풀겠다 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문제를 풀어봐줘야 전체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4점짜리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쿼리를 만들 겁니다. 만들기, 쿼리는 항상 디자인에서 누구를 갖고 와서 만들 거냐? 고객과 수강 내역 테이블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고객과 수강 내역 테이블 2개를 들고 왔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2개를 들고 왔는데 이게 관계가 없으면 만약에 경우에 1번을 아예 안 풀은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됐다 그러면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라도 연결을 해놓고 풀어야 정상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테이블을 띄울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고객명과 주소 필드가 필요합니다. 고객명과 주소 필드가 필요해요. 얘만 있어도 되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미납금이 5만 이상인 것만 주의하자 그랬는데 여기 미납금이 없어. 그럼 얘는 조건인데 표시를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미납금 여기 있어요. 미납금을 들고 올 건데 표시는 하지 말고요. 조건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5만 이상.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하라 그랬냐면 고객명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객명이 정렬이 오름차순. 그리고 보통 일반 쿼리는 실행 버튼 말고 그냥 데이터 시트 보기 버튼 누르세요. 실행 쿼리들도 마찬가지야. 이 실행 버튼은 이런 느낌표 붙어 있는 애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실행할 때 한 번만 하고요. 그 외에는 그냥 데이터 시트 보기 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결과랑 문제지의 이 결과가 같은지를 확인을 하고 저게 같다 그러면 이걸 저장을 하면 됩니다. 미납 고객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수강 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 개만 쓰는 거죠. 쿼리를 만들 거예요. 수강 내역을 가지고 와서 쿼리를 만들 건데 고객 코드하고 미납금의 합계라고 돼 있죠. 합계가 들어가는 건 뭐다? 요약 쿼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위에 누가 눌러져 있어야 돼요? 요약이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요약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엑셀에서 부분합의 기능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같은 것끼리 모아서 합계나 평균이나 구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고객 코드와 미납금이 필요합니다. 고객 코드와 미납금이 필요한데 고객 코드가 묶는 방법이라고 돼 있잖아. 얘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얘는 합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야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객 코드의 끝자리가 누구인 거? 2인 걸 대상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고개 코드의 끝자리가 2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서 한 글자를 뽑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봅니다. 여기 고개 코드가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조건을 써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끝이니까 라이트 값 들어가겠죠? 누구에서? 고개 코드에서.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타자를 하기 때문에 타자가 조금 느려요. 이해를 해주세요. 한 글자를 뽑아서 얘가 뭐하고 같아야 돼요? 2랑 같아야 돼. 자, 요렇게 들어갔을 때 잘 보세요. 따옴표가 들어가 버리잖아. 앞뒤로. 여러분들이 대괄호를 넣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대괄호 넣는 습관 들이자는 이유 자체가 그겁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따옴표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조건을 설정을 했어. 그러면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늘려볼까요? 미납금의 합계라는 이 제목이 여기에 미납금의 합계라는 제목하고 똑같고요. 전체 데이터가 이 그림과 같은지를 봅니다. 맞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고,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조건을 안 쓰고 여기에다가 내가 조건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라이트.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줬어. 이때는 여기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새로운 필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필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EXPR1 땡땡 생기는 거거든요. 얘를 뭘로 표현을 하느냐? 조건으로 우리가 쓸 건데 여기 식인데 해당되는 조건에 요 조건이 이 식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까? 2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는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화면상에서 조금 전하고 똑같으면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식이 안 돼 있고요. 묶는 방법이 돼 있어도 결과는 같아요. 저거 그저께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웬만하면은 내가 수식을 넣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걸로 묶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으로 고쳐주는데 안 고쳐줘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게 싫으면 조건이 어디 와도 된다는 뜻입니까? 여기 와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여기 고개 코드가 있으니까. 고개 코드가 없으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정답지에는 여기에 표현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과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면 제 이름을 뭘로 준다고요? 고객 선별로 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쿼리가 끝이 났습니다. 자, 세 번째.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를 만들 거예요. 매개 변수가 들어와. 누가 매개 변수예요? 과목명이 매개 변수를 받아서 해당 과목의 수강료를 15% 인상한 레코드를 포함하는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과목 테이블을 이용할 거고요. 새로 만들어주는 테이블은 수강료 인상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돼. 매개 변수에 요 글자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로 R01을 넣어서 인상 수강료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가서요. 내가 이용해야 되는 테이블 자체는 실질적으로 과목 테이블이라고 그랬습니다. 과목 테이블에서 어떤 필드가 필요하느냐? 결과 보세요. 과목 코드, 과목명, 수강료, 인상 수강료가 필요해요. 과목 코드 가져왔고요. 과목명, 수강료. 인상 수강료가 없잖아. 없는 거는 내가 손으로 써야 되죠. 그죠? 필드를 새로 하나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필드를 새로 만들 땐 필드 이름 뒤에 땡땡, 아까 EXPR처럼 여러분들이 땡땡 붙여줘야 돼요. 인상은 어떻게 할 거냐? 15%를 인상한다 그랬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00원짜리를 15% 인상을 시키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15원이 나와야 돼. 15원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115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수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자, 이름이 인상 수강료가 들어갑니다. 인상 수강료 땡땡 붙이고 난 다음에 자, 두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의 15%를 올리겠다 그러면 자, 수강료
더하기 원래 수강료에 곱하기 15%니까 0.15죠.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이게 귀찮으면 곱하기를 얼마로 해주면 됩니까? 1.15 해주면 되죠. 그죠? 어떻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수강료 더하기 수강료 곱하기 0.15 해줘도 되고 수강료 곱하기 1.15 해줘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 건데 어디에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과목명에 여기에 매개 변수가 필요해요. 쿼리에서 매개 변수로 하는 건 원래 없는 필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자 그랬죠? 과목명을 입력하세요라는 이 자체를 내가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받기 위한 일종의 필드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저 작업을 하려면 매개 변수가 과목명에 일단 들어봐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과목명의 조건에다가 필드니까 매개 변수 일종의 필드라 그랬습니다. 앞뒤로 따옴표를 넣어주고요. 과목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넣어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대괄호를 내가 만약에 안 붙였다 그러면 앞뒤로 따옴표가 생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정상인정인지 볼게요. 과목명 뭐 넣으라 그랬습니까? R01을 넣었을 때 얘랑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실행이 아니라 이거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항상 작업을 합니다. 나왔어요. 내가 뭘 넣는다고요? R01을 넣을 거야.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 그림과 똑같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똑같죠? 다른 건 손댈 필요가 없잖아. 그럼 정상이죠. 그죠? 정상이다 그러면 얘를 저장을 일단 뭘로 한다 그랬습니까? 수강료 조정이라는 쿼리로 저장을 해줘야 돼. 저장을 수강료 조정. 자, 이 다음이 중요해요. 저장까지 다 끝났어. 근데 문제는 야가 뭐 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 테이블을. 무슨 테이블? 수강료 인상이라는 테이블이. 우리가 금방 데이터 보기 요거 조정했기 때문에 테이블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요런 실행 쿼리는 우리는 지금 선택 쿼리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쿼리 종류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테이블 만들기 쿼리가 되어야 돼요. 테이블 만들기 쿼리에 만들어져야 되는 테이블 이름이 수강료 인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기만 바꿔서 보는 걸로는 여기 안 만들어져요. 테이블 만들기는 여기 느낌표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확인할 때는 얘를 갖고 보기를 갖고 확인을 하고요. 얘들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고요? 실행을 해야 돼. 문제에 실행을 해서 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 버튼 누르고요. 아까 매개 변수에 R0의 과목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넣었을 때 3행이 들어온다 돼 있죠. 여기에 요렇게 들어와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열어보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결과가 들어오죠. 여기까지 돼줘야지 저게 안 되면 안 되겠죠. 그거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쿼리는 데이터 시트 보기와 디자인 보기로 조절을 해서 보기 결과 확인을 하고요. 실행 쿼리, 느낌표가 붙어있는 애들은 반드시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실행은 두 번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한 번만. 중첩이 되면 안 되니까. 특히 삭제 쿼리라든지 업데이트 쿼리 같은 경우에는 값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주의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크로스탭 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크로스탭 쿼리를 의외로 많이 힘들어야 돼요. 자, 쿼리 디자인에서 누굴 갖고 만들라 그랬냐면 수강 현황이라는 쿼리를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테이블이 아니라 쿼리에서 수강 현황. 됐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크로스탭은 뭐하고 똑같다? 피벗 테이블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면은 얘가 행이야. 얘가 행이에요. 힌트가 문제에 있어. 과목별이라고 돼 있죠. 과목별이라는 건 과목 같은 것끼리 모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과목명이죠. 과목명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게
얘들이 열이죠. 열인데 열은 제목이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광역시 별 돼 있잖아. 얘 둘이 같은 것끼리 묶을 거기 때문에 행 하나와 열 하나는 무조건 묶는 방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행과 열이 따가 붙어 있고 한 칸이 떨어져 있어. 여기 총 인원 돼 있죠. 얘도 행인데 얘는 묶는 게 아니라 여기 숫자 개수가 지금 떴잖아요. 이게 합계인지 개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해보면 돼요. 개수에서 결과 틀리면 합계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고객수죠. 고객수는 누구 갖고 하자 그랬어? 고객 코드 필드로 끝난다 그랬고, 주소는 광역시로 끝나는 것들만 라이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를 만들어 줄 거야. 행, 열, 이게 값.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모양을 잘 보고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우선 고객명이 아니지. 과목명이 들어갈 건데 크로스탭이고요. 묶을 건데 얘가 행이에요. 행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고객 코드가 들어갈 건데 고객 코드에 왜 고객 코드가 들어가냐면 얘도 총 인원 수잖아. 수는 고객 코드로 하라 그랬거든요. 고객 코드가 들어갈 건데 얘는 제목이 총 인원이라는 글자로 돼 있잖아요. 너무 복잡하죠? 조금 지우고 볼게요. 여기 보이나요? 제목이 총 인원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저 제목은 누가 써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 이 앞에. 총 인원 땡땡 콜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 묶는 게 아니라 함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개수. 그런데 행이에요. 묶는 거는 행 하나, 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열로 들어와야 되는 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소가 들어간다 그랬어. 주소가 들어가는데 얘는 묶을 건데 열이야. 열인데 조건이 있죠. 뭘로 끝나는 거? 광역시로 끝나는 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여기서 넣어도 되지만 여기에서 조건을 바로 넣어줘도 됩니다. 어떻게? 오른쪽 끝에서 라이트겠죠? 주소라는 필드에 몇 글자를 뽑아야 됩니까? 세 글자를 뽑아서 누구랑 같다? 광역시랑 같다. 자, 요렇게 조건이 여기 들어와도 되고요. 요 조건을 옆에 따로 써도 됩니다. 아까처럼. 자, 요게 열이 되는 거예요. 값으로는 인원수죠. 누구의? 아까 고객 코드의 인원수라고 그랬죠. 고객 코드에 얘는 화면상에서 개수인데 값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확인했을 때 자, 문제지랑 똑같은지 확인을 해주면 되죠. 맞는데 그러면 그대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탭 쿼리도 어려울 게 없어요. 행 하나, 열 하나에 개수나 합계가 들어가는 행이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 하나, 열 하나, 값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행이 하나가 더 올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함수가 들어와서 와줄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을 여기다 안 넣을 거다. 주로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은 조건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면 앞에 제목은 이렇게 알아서 붙잖아. 그랬잖아요. 얘를 뭘로 적어준다고요? 조건으로 쓸 건데 얘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으로 쓸 건데 그 조건의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광역시가 돼야 돼. 확인하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나타나는지 보이죠? 그럼 얘를 이걸 조건이 아니라 묶는 방법으로 했다. 같아요. 이걸 식으로 했다. 결과값이 특별하게 차이가 없죠. 근데 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조건을 쓰는 겁니다. 합계로 했다. 그러면 답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틀리다고 나옵니다. 이거 못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택을 해보면 돼요. 나는 얘를 조건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쓸 겁니다. 라고 쓰는 거고 조건 대신에 나는 쟤를 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결과는 지금 현재 화면상에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없네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면 얘를 어디다 붙이는 게 좋다고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것처럼 자 요렇게 주소가 여기 필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주소 필드가 없으면 여기 없으면 이렇게 못 넣어주겠죠. 여기에 따르게 넣어줘야지만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넣어줘서 작업하는 게 가장 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크로스텍 커리를 광역시 고객 조회로 저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리까지 전체 상시 사회 문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